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쓰기 교수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문장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알려드리는 수준 높은 글을 위한 문장 쓰기의 7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간단 명료한 문장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길면 글이 늘어지거나 긴장감이 떨어져 흥미를 잃게 됩니다. 간단 명료한 문장을 쓰려면 첫 번째, 문장의 군더더기를 없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뭐뭐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등의 쓸모없는 군더더기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한국 양궁의 올림픽 3연패의 신화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장에서 물론이거니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를 없애고 깔끔한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둘째는 수식어를 절제해야 합니다. 문장에서 의미 강조를 위해 아주, 많은, 상당히 등의 수식어를 과용하는데 이는 불필요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연애를 시작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의 연인이 세상의 어느 다른 누구보다 매우 멋있어 보이고 연인의 모든 것이 정말로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해서 빨간 부분의 수식어나 부사어를 빼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의 연인이 세상의 누구보다 멋있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셋째는 짧은 문장 쓰기입니다. 간결한 문장은 짧은 문장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장이 길면 구성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서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문장은 30자에서 60자 정도를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어나 표현의 중복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 문장에서 또는 가까이에 있는 문장에서도 같은 단어의 반복이나 표현의 중복은 독자가 읽기 불편하고 지루하며 세련된 맛을 느낄 수 없게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이다. 에서 같은 낱말을 4번이나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써도 문장의 의미는 잘 전달되고 오히려 깔끔한 문장이 됩니다. 또 의미의 중복의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보시면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방문은 나를 몹시 당황시켰다 해서 갑작스럽다라는 말과 예상치 못하다는 중복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줄여서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방문은 나를 몹시 당황시켰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같은 뜻이 겹치는 겹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역시 피해야 합니다. 역전압, 옥상 위, 내면 속에, 고목나무, 과반수 이상, 오랜 수건, 곧바로 직행 등 한자어와 함께 사용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문장 성분의 호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은 문장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예쁘다 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한 서술어가 바르게 쓰이지 않아 불편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예쁘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또 다가구 주택은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에서 주택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 보유자로 주어를 서술어와 호응시켜야 합니다. 또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중요한데 축구를 차다가 아니라 축구를 하다 또는 공을 차다라고 해야 하고 운동을 위해 헬스와 산을 오르다가 아니라 운동을 위해 헬스를 하고 산에 오른다로 각각의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논리적인 호응도 살펴야 하는데 문장의 앞뒤 흐름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호응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철수는 우등생이다 라는 문장은 앞뒤의 호응이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수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철수는 노래하기를 좋아한다 나 또는 영수는 모범생이고 철수는 우등생이다와 같이
문장 앞뒤의 균형을 맞춰 호응이 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피동형 문장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동형 문장은 어색하거나 행위의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 뜻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글의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완곡하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동형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후회 없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해서 요구된다가 아니라 선택해야 한다로 쓰는 것입니다. 다른 예문, 이 사안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와 같은 문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로 써야 합니다. 또 피동형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 피동 문장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중 피동이란 피동형의 문장에 피동형 전미사 이히 리기를 이중 이상으로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의 말이 믿겨지지 않아서 되물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의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되물었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고 요즘은 책이 잘 읽혀지지도 않고 팔려지지도 않는다는 요즘은 책이 잘 읽히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단어의 위치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주어와 서술어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긴 문장이나 겹문장의 경우 위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녀는 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정문에 꽃을 놓고 기도했다 라는 문장에서 총기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소녀는 학교 정문에 꽃을 놓고 기도했다로 바꾸면 메시지가 더 명료한 문장이 됩니다. 또 수식어의 경우도 수식되는 말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그녀의 머리카락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그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므로 명료한 전달을 위해 수식어를 수식하는 낱말 가까이로 옮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냉철하고 솔직한 선배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선배님의 냉철하고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써야 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정확한 단어의 선택에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문장을 쓸 때 비슷한 단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낱말을 문장에 사용하면 글도 우스워지고 글쓴이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적다와 작다, 지향과 지양, 틀리다와 다르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결체와 결체, 뭐뭐던지와 뭐뭐든지 등으로 이럴 때는 사전을 찾아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문장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환율이 오른 탓에 그나마 이번 달엔 이익이 늘었다 라는 문장에서 탓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를 의미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덕분에로 바꿔 적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들과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서 틀리다는 그릇되거나 잘못되다의 의미이고 다르다는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로 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어려운 한자어를 일부러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 글은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자칫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감은 확고부동한 자세를 견지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핵심 주축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문장에서 확고한 자세의 견지나 핵심 주축의 역할을 쉽게 표현하여 책임감은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며 핵심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7가지 원칙을 통해 수준 높은 글쓰기를 위한 문장 쓰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전문적으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어나 동사 등의 문장 성분의 생략, 또 접속사의 빈번한 사용,
구어체의 사용,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도 더 익혀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장 쓰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 쓰기는 무수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대문장가의 글을 많이 읽고 필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초고를 다 쓴 후에는 여러 번 읽어보며 수정하시면서 자신의 문장을 다듬는 것이 문장력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글쓰기를 지도한 교수가 알려드리는 수준 높은 글을 위한 문장 쓰기 7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